결론부터 딱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석 부부님, 당장 그 집을 파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청약 그렇게 어렵게 당첨돼가지고 지금 내 집 마련했는데 지금 당장 팔아라는 거는 좀 자석 부부님, 지금 이 집 사신 지가 이제 얼마나 되신 거죠? 2021년 2월에 샀는데 저희가 들어가서 산 거는 작년 5월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 3년 정도 집 사신 지가 됐는데 그럼 지금 현재의 아파트 값의 시세는 얼마입니까? 지금 시세가 7억 6천에서 8억. 분양가와 거의 네, 7억 변한 게 없다. 4천에 샀는데 8억에 내놓으면 안 팔리고. 우리 자석 부모님께서 내신다고 하는 한 달의 대출금, 사실 그 내역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이 원금 상환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이자다. 제 말이 맞죠? 네, 지금 대부분 이자로 나오고 있어요. 그죠? 대출금의 내역입니다. 자, 주택담보대출 170만 원 있고 신용대출 112만 원, 학자금 대출 이렇게 있는데 거의 310만 원이 원금 상환보다는 대부분 다 비용입니다. 그런데 현재 집값은 그대로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현재 아파트 시세가 7억 6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부채가 5억 6천입니다. 5억 6천. 그럼 우리가 순자산이 얼마죠? 2억. 2억입니다, 2억. 네. 보증금 2억에 월세 312만 원을 내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그러니까 보증금 2억에 월세 312만 원이면 진짜 서울에 얼마나 좋은 집 마련인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이 오른다는 거를 가정해서 대출 비용을 내더라도 이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집이 전혀 오르고 있지 않다면 그 돈은 고스란히 비용이 되는 거니까 보증금 2억에 월세 312만 원을 살고 있는 거와 똑같다. 이야기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우리? 그렇게는 처음 좀 생각해 본 것 같아요. 두 분이 살고 계신 그 아파트의 전세가율을 제가 조사해 봤거든요. 전세가율이 47%입니다. 자, 그러면 7억 6천만 원에 47%면은 전세가 평균이 3억 5,700만 원이에요. 자, 이거를 3억 5,700 전세가 아닌 반전세로 전환을 해보면 2억에 월세 80만 원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월세를 내고도 얼마가 남느냐? 232만 원이 남게 돼요. 그러면 이게 1년에 얼마냐면 2,850만 원 정도 됩니다. 3천 돈. 2,850만 원을 매년 모을 수 있는 컨디션을 매달 312만 원, 1년에 3,750만 원을 이자로 내고 있는 겁니다. 이거 너무 아깝다. 아니 자석 부모님 지금 얘기 들었을 때 굉장히 좀 쇼킹한 얘기긴 한데 이 얘기 어떻게 들으셨는지. 일단 좀 신선한 충격으로 좀 받아온 것 같고요. 어떤 게 이득이 될 거냐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좀 그런 방식으로 좀 바꿔서 생각해보고 진행해보는 게 더 이득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괜찮은 방법으로 좀 보여지긴 합니다. 사실 이사라는 게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혹시 이제 집값이라는 게 갑자기 뭐 요동쳐가지고 확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 그런데 결국 집을 파는가 안 파는가는 매년 마이너스 2,835만 원을 감수하느냐 아니면 2,835만 원을 플러스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2,835만 원에 곱하기 2하면 5,670만 원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5,670만 원 나누기 7억 6천 하면 7%입니다. 그러면 매년 앞으로 이 집이 7%씩 계속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과연 매년 7%가 계속 올라갈 것이냐. 10년만 보면요. 190%가 나오거든요. 자, 10년 후에 집값이 14억 4천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파시는 게 맞습니다. 10년 후에. 근데 10년 후까지 14억 4천이 안 될 거다. 그러면 당장 파셔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0년 후에 생각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략적인. 동네 이제 분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될 것 같은데. 10억까지는 갔었거든요. 10억 4천. 아 맥스가 10억 4천이었어요? 갔었어요. 예, 예. 그러면 우리가 한번 손을 들어봅시다. 파는 게 맞다고 생각하셔요? 아니면 좀 안 파는 게? 머리 너무 아프다 이거 저는 진짜. 단순히 숫자로만 생각을 했을 때 숫자로만 파는 게 맞는데. 310
2만 원이 그냥 이자로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파는 게 숫자로는 근데 저는 지금 남편분의 좀 손을 들어주고 싶은 게 그 4시간의 그 행복이 진짜 아른거려요. 그 출퇴근의 그 행복을 저는 건들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사한다 손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이사한다? 이사한다. 이사는 한다는데 나는 집을 팔고 이사한다는 아닌 것 같아요. 저걸 또 전세로 전세로 돌려놓을 그렇지. 건지. 예. 근데 이 아파트가 지금 현재 전세를 주고 이사를 갈 수가 없는 게 전세가율이 너무 낮아요. 네, 많이 나 떨어졌어요. 47% 네, 깜짝 놀랐어요. 47%면 강남이 지금 평균이 한 42%, 강남하고 5%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결단을 내리셔야 바다가 보이는 게 아니라 미래가 보인다.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 이 내용을 조금 공감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때요? 지금 오늘 함께 해보시니까 남편분 어떠셨어요? 일단 저희가 뭐 빚을 갚자 아니면 저축을 하자 이사를 가자 마자 뭐 이런 식으로만 일단 많이 조금 단편적으로 좀 생각을 했었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월세 개념으로 좀 새로운 좀 시선을 주셔갖고 좀 저희가 좀 새롭게 좀 생각해보고 그런 계기가 좀 됐던 것 같고요. 와이프랑 조금 더 저희가 싸우지 말고 이런 부분 좀 많이 좀 상의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내분은요? 저도 오빠랑 잘 얘기해보도록 하는 걸로 네 결론이 났고 너무 잘 알려주셔서 잘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부부 서로를 존중하면서 상의 끝에 협의에 이르는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행동 강령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갈래 말래 싸우지 말고 일단 상의하자. 이사 갈래 말래 싸우지 말고 상의하자. 아, 좋습니다. 아직도 약간 꽁냥